지금 도시 브랜드 슬로건 사례를 보면 비 베를린, 아이 암스테르담. 이 아이 암스테르담은 암스테르담에 M을 해가지고 내가 암스테르담에 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외국인들한테 나 암스테르담 있어요 이런 뜻도 되지만 암스테르담 시민들한테는 자긍심,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내가 중심이라는 의미를 줬던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 베를린이 있고요. 재밌는 건 코펜하겐. 코펜하겐 안에 오픈이 들어있습니다. 서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시죠? 소울이 들어있습니다. 소울. 서울은 소울이 들어있습니다. 디자인할 때 이것도 한번 염두에 한번 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이나믹 부산 있고 홍콩, 데피니틀리 그 두바이라든지 People Make Glasgow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대부분 주로 의미로는 공유, 포용, 참여, 열정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시 좀 정리를 해보니까 슬로건이 이런 형태 완결형 문장형으로 갔던 게 옛날의 방식이라면 지금의 방식은 비 베를린, 아이 암스테르담 이 지금의 방식이고요.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건 그 다음 세대가 뭘까? 아직 저희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께서 좀 독특한 아이디어를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를 내주시는 게 그래서 여러 개 내도 되거든요. 저희가 제안을 안 건 이유는 엉뚱한 걸수록 좋습니다. 저희한테 영감만 주시면요. 저희가 고맙습니다. 영감을 주시면 저희가 그 영감을 얻으면 영감 주신 분을 1등으로 뽑으면 되거든요. 아이디어를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건 안 돼요라고 던져주시면 됩니다. 어린이 왔는데 어린이의 시각으로 저 유치원 찾아갈 거거든요. 유치원 어린이가 낼지도 모릅니다. 누구한테나 다 가능성을 열어서 저희가 정 안 되면 이쪽이겠지만요. 저희는 지금 여기를 찾고 있는데 이것도 포함해서 보고 있습니다. 요까지 해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디자인은 고정형 디자인이 아니라 반응형 디자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CDR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베를린인데요. 비베를린은 이런 액자 같은 걸 만들었고요. 비베를린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베를린은 요걸 만들어 가지고요. 비베를린, 비지트 베를린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약간 하이브리드 형태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NYC 요거는 사실 I love 뉴욕을 알고 계시는데 공식 브랜드는 NYC고요. I love 뉴욕은 캠페인 브랜드입니다. 캠페인 브랜드. 워낙 시민들이 좋아해서 대표 브랜드가 된 케이스고요. NYC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 있죠. 이런 어떤 패턴을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컬러를 변형해서 다양한 파트에 사용하는 형태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유아 싱가포르 최근에 바뀐 건데요. 유아 싱가포르는 보시다시피 요거를 두고 이 배경의 디자인이 달라지는 그래서 적응형, 반응형 디자인으로 보통 얘기하는 이런 플렉스블 형태의 디자인을 쓰고 있습니다. 혹시 그래픽 디자인을 하시는 분은 과거의 고정형 디자인보다는 이런 반응형 디자인 내지는 플렉스블하게 디자인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디자인을 하시면 훨씬 더 그렇다면 플렉스블 디자인이 되려면 원안은 되게 심플해야 됩니다. 이게 복잡해지면 플렉스블이 안 됩니다. 그래서 원안을 심플하게 만드시고 플렉스블한 형태를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플렉스블 아이덴티티를 그러니까 변화된 디자인을 풀어준 아이디어를 주시면 그분의 아이디어도 저희가 뽑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똑같은 디자인을 뽑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아이디어, 영감을 주신 분들 위주로 뽑을 거니까요. 이건 어때요? 이런 식으로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완성도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포르투 같은 경우는 이런 패턴을 사용해서 이런 것만 봐도 포르투라는 도시를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코펜하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코펜하겐의 이 덴마크 코펜하겐은 되게 개방적 도시 사실 주고합니다. 그래서 이 오픈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요걸 시민들이 다 만들어서 쓸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 이런 버튼을 팔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일종의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공모전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를 내면 선정은 어떻게 하느냐 그걸 조금 그제 보고한 내용을 그냥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압축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눴는데요. 압축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시반 압축 전 단계를 1단계라고 보고요. 시반으로 압축하는 단계가 2단계, 시반 압축 후 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보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저희가 12,000개 정도를 목표로 하는데요. 10,000개에서 12,000개가 들어올 겁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메타브랜딩의 10인 저희 회사 30명 중에 10명, 이쪽 파트의 10명이 이걸 선정을 할 겁니다. 10,000개를 한 명당 1,000개씩 맡아가지고 그걸 거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1,000안으로 압축을 하고요. 그 1,000안을 이제 2인 1조로 해서 그 1,000안 압축한 것, 뽑아낸 거에서 600안으로 2명이서 압축을 합니다. 압축. 그 압축한 걸 다시 10인이 그 압축한 600안을 400안으로 압축을 하는데 슬로건을 200안, 일반부 BI 100안, 그 다음에 청소년부 BI 100안 이렇게 400안을 선정을 해서 이걸 서울 브랜드 시민 선정위원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초청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서울 얼굴 가꿈단 5인, 서울 프렌즈 외국인 5인, 모두의 서울 멤버 이 잘못됐습니다. 이게 10인입니다. 10인. 서울 얼굴 가꿈단 10인, 서울 프렌즈 5인, 모두의 서울 10인에서 25인으로 구성한 시민위원회에서 400안을 200안으로 압축을 합니다. 시민들이 압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 200안은 슬로건 100안, 일반부 BI, 청소년부 50안씩 200안을 압축해서요. 이걸 다시 전문가들한테 넘겨줍니다. 전문가 7인이 이걸 200안을 60안으로 압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슬로건 20안, 일반부 BI 20안, 청소년 BI 20안으로 압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압축을 하면 이거를 10안으로 압축하는 단계로 가는데요. 그 10안은 서울 브랜드 추진위원회 소위원회 8인 소위원회에서 30안을 60안을 30안으로 압축을 합니다. 요게 여러분이 이제 상을 받으시는 대상 10명이 이날 결정이 됩니다. 9월 4일 날 결정이 되면 공고 준비해서 9월 8일 날 공고가 뜨게 될 겁니다. 그때 평가 기준은 이런 평가표, 독창성, 적합성, 명료성, 상관성, 확장성 이거는 찍어 주십시오. 이거는 아마 공고가 안 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찍어 주시면 됩니다. 그 앞에는 딱 두 가지만 봅니다. 정체성이 얼마 반영되어 있느냐, 얼마나 독창적이냐, 요거 위주로 할 거고요. 이 뒤에 들어오면 이제 전문가들이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해주시고, 요거는 슬로건 평가 기준이고요. 디자인의 평가 기준은 조형성과 정교성으로 저희가 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안은 일단 시상을 하고요. 시상을 하고 그리고 나면 10안으로 요거는 앞 시간에 하고요. 그 뒷 시간에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리터치할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9월 4일 날 바로 이제 저와 CDR 김성정 사장님까지 들어가서 이 30안 중에서 어느 걸 리터치할 거냐를 결정하는 10안을 이제 선정합니다. 이거하고 상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30안 중에 1등 하신 각 안에서 1등 하신 분께 최종 3안에 안 들어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게 아이디어인데 마지막에 걸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점수를 배점해 가지고 가게 되고요. 그리고 나면 요 10안을 가지고 이제 약 한 달 동안 리터치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이제 이걸 리터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혹시 해서 9월 17일 날 추진위원회에다가 중간 보고를 한번 드리고요. 추진위원회에서 방향을 다시 재정의해 주면 그쪽 방향으로 더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10월 2일과 10월 5일 양일간 서울 브랜드 추진위원회 전체 위원회에서 28명이 모인 데서 이 10안 중에서 3안을 선정하는 과정을 가지게 될 겁니다. 보통 한 번에 결정 안 나기 때문에 2일과 5일 이틀로 지금 잡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틀간 설문을 만들어서 10월 8일부터 그리고 상표는 이렇게 10개류에 출연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상표를 다 출원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10만 명 정도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없지만 시민들하고 지금 함께 하려고 하고요. 온라인으로 7만 명, 오프라인으로 3만 명인데 아프리카 TV에서 도와주기로 해가지고요. 아프리카 TV, 그다음 서울 엠보팅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면 온라인에서 한 7만 명 정도 될 것 같고요. 모두의 서울 멤버들하고 해서 이렇게 보팅하는 시트를 들고 다니면서 3개 중에 하나 찍어주면 되니까 그래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만들려다 보니까 10만 명 정도를 조사하려고 합니다. 이거보다 더 많아지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 한 18일 정도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러고 나면 아까 보셨던 요 점수 40%, 그 다음에 1000명을 초청해서 그분들이 투표한 점수 40%, 전문가 10명이 평가한 점수 20%에서 바로 투표 끝나자마자 공연이 하나 진행이 되거든요. 공연 끝나면 바로 그냥 발표가 납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A안, B안, C안 중에 하나가 바로 발표가 나고 그날 저녁에 서울 시민의 날 그 축제가 열립니다. 축제 때 브랜드 추진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시민 대표가 그 시장님 앞에 가서 시민들이 아이디어 내고 만든 서울 안을 드립니다. 드리면 시장님께서 시민이 결정해 주신 안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세계 최초의 프로세스. 다른 데는 다 시장님이 찍어요. 근데 저희는 시장님이 찍지 않는, 그리고 시장님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셔가지고 진행된 프로젝트입니다. 사실 이거 시장님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저는 이거를 시민들한테 넘겨줬다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야지만, 그리고 그렇게 돼야지만 다음 시장님이 바꿀 명분이, 그건 박원순 시장이 정한 거 아니냐가 아니라 우리가 정했다. 이렇게 가야 30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만들고 오래 끌고 갈 수만 있으면, 그러면 우리 아이러브 서울, 아이러브 뉴욕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 그 설명회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